저 앞에 녹색 신호예요. 이곳 제한 속도가 한 50 정도 되겠죠? 제한 속도 50, 불박차가 30 내지 40인가요? 속도 쓰실 때요. 속도를 적게 쓰면 좋은 줄 아시죠? 아니에요. 속도는 사실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지금 제한 속도 50에 이분이 30 내지 40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더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일단 가보죠. 네. 에이, 글쎄요. 아이쿠. 속도? 예. 언제 보였을까요? 앞에 가는 차는 가다가 몇 미터 될까요? 한 12미터? 10, 잘하면 15미터까지도 되겠죠? 왜냐면 요 차가 한 5미터. 차의 속도 다시 요거 5미터는 안 되겠네. 예, 한 12미터? 이거 몇 미터 될까, 이거? 예, 요땐 잘 안 보일 거, 어때쯤? 한 12에서 15미터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30에 40이라고 그랬어요. 30이면 12미터 서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얘기 잘해야 됩니다. 30일 때는 12미터예요. 40일 때는 19미터. 그 30이면 왜 못 멈췄어? 그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속도 분석을 해야죠. 제한속도 50도로에서 불박차가 저거 예 제가 볼 때 한 12에서 1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불박차에게 잘못 있나요 없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시속 한 40이라고 그러면 저 못 피해요. 불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급제동시 멈출 수 있다는 것은 저 앞에 뭐가 있다는 걸 보일 때 멈출 수 있는 거죠.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저건 멈추기 어렵죠. 잘못이 있다는 분이 8%, 잘못 없다가 92%. 이번에 시속 50이라면, 시속 50이었다면 잘못 있다 없다. 시속 50이라면. 하루살이님께서 시속 40 넘을 것 같습니다. 시속 50이면 26m 필요합니다. 시속 50이면 못 피해요, 저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박차 잘못 있다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98%는 못 피한다. 잘못 없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 앞에 가던 차가요. 앞에 가던 차가 멈추네요. 왜 멈췄을까요? 앞에 가는 차가. 근데 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에요. 근데 앞차가 왼쪽 깜빡이를 안 켜네요. 그리고 맞은편에 차가 안 와요. 이곳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 차가 좌회전할 차 같으면 이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좌회전 안 해요. 제가 볼 땐 저 차는요, 저 차는 비보호 좌회전할 차가 아니고 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고 멈추는 것 같아요. 예, 보고 멈춘 것 같아요. 근데 불박차 입장에서는 저 차는 좌회전할 차인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좌회전하는 차가 깜빡이 안 켜고 좌회전하는 차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불박차는 1차로에서 좌회전할 차가 깜빡이 킨다 안 킨다 그것까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아, 저 차는 비보호 좌회전하기 위해서 쓰는 차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래서 1차로 가던 차가 저 차가 좌회전하기 위해서 멈추는 차인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고 멈추는 차인지 그것까지 신경을 쓸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2번 사고요. 그냥 다친 정도니까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점 범칙금 내라고 그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가 억울하면은 나 거부하고 즉결 심판불해 주시오라고 할 거고요. 근데 이분은요, 저 많이 다쳤대요. 볼까요? 여기 보면, 네.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무과실 받기는 어려운 상황일까요? 예. 즉결 심판 받으세요. 저는 제한속도 50 그 근처를 전제로 해서 50으로 갔다면 저걸 어떻게 피하느냐. 즉결 심판 받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보행자 측에서는, 네. 무단횡단 측에서는 도의적 차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자분이 나이가 있으시고 골반 및 손목에 골절이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저과실, 저렇게 보험사는 빨간불에 무단횡단이면 보행자 과실을 70%로 보죠. 그럼 무단횡단자 70, 나 30, 저과실이면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고 사고 건수 할증.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 할증은 안 들어가고 이제 사고 건수 할증만 들어가서 다음에 또 사고 나면 그때 할증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가서 나 직결 심판 가서 무죄 받기 위해서 끝까지 하느냐? 아니면 그래, 아유 저분 치료나 받게 해줘. 근데 저럴 때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게 더 좋다니까요. 본인이 선택이에요. 자, 1차로 차는 비보호 좌회전할 차였나요? 무단횡단할 사람을 보고 멈춘 차였나요? 제가 볼 때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고 멈춘 차 같지만은 그러나 직진한 차는 저 차가 왼쪽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 그것까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선택은 본인이 하세요. 즉결심판 가서 무죄 다투실 건지. 그러면 즉결심판까지 가려고 그러면 내 차의 속도 분석해야 돼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내 차의 속도가 높을수록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높아야 내 정지거리가 길어지니까요. 근데 이 사건의 포인트는요. 지금 이 사건 골반 부러지고 해서 12주 진다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만약에 머리 다쳐 사망했다 그러면 그럼 답답해지는 거예요. 머리 다쳐 사망했으면 유무죄가 되는 겁니다.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냐 안 하냐, 운전자 보험이 옛날 거냐 요즘 거냐, 이분 운전자 보험 언제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제대로 안 쓰셨군요. DB손해보험 2017년도에 가입했는데 근데 사망시 2억, 2017년도에 사망시 2억이라고요? 에이 아니에요. 그때 가입했으면 3천만 원이에요. 변호사비 5천만 원이라고요? 아니에요. 에이. 이분이 잘못 기재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가입하셨나, 운전자 보험이 가입인가 미가입인가, 가입이면 옛날 건가 요즘 건가, 초기 대응, 즉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님 지원이 되는 건가 아닌가, 그런 것을 제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하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엉터리로 이 기업 기입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없거나 옛날 것 같으면은 도움을 못 받고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이제 변호사 선임을 그때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거는요, 만약에 사망사고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요 차가 깜빡이 안 켜고 그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포인트는 자, 언제 보였느냐? 이때쯤이겠죠. 거리가 몇 미터냐? 불박차 속도가 얼마냐? 불박차 속도가 얼마고 이때 거리가 얼마냐? 불박차 속도에 따른 정지 거리가 얼마냐? 그때 멈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경찰 단계에서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해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경찰이 이런 걸 안 해줘요. 경찰은 속도만 분석합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 그래야 경찰은 무혐의 안 해줘요. 거의 안 해줍니다. 99% 안 해줘요. 한 1%나 2%는 요즘은 해줄 때도 있어요. 경찰 단계에서 이런 것을 분석을 해놔야 검찰에서 무혐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빨리 끝나고 깔끔해지죠. 검찰에서 무혐의가 되면 바로 끝나는데요. 만약에 법원에 가서 다투게 된다고 그러면 재판이 길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사가 항소를 해요. 그럼 또 항소심 또 오래 가는 거죠. 그럼 재판이 길어지면은 계속 거기 이 스트레스가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초기 대응 플랜이 필요한 겁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필요한 거고요. 또 옛날 거는 초기 대응 플랜이 필요한 이유가 일찍 초기에 도움을 받아서 꼭 필요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경찰에서 안 되면 검찰에서 일찍 마무리해야, 그래야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 본인이 나 잘못 없다 다투실 것인지, 아니면은 저분 많이 다치셨는데 그냥 치료받게 그냥 그래 나 요번에는 할증 안 되니까 다음에 사고 안 내면 되지, 그리고 범칙금 내지, 그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 번 해결해주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지금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네, 사고 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 선임비를 대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대줬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보름씨,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로드킬 사고뿐만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많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0070 1644 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